합니다. 일단 첫 번째 전수조사라는 표현이 있어. 뭐냐면 대상을 다 조사하는 거야. 진짜 하나하나. 그래서 실제로 전수조사는 얘가 있죠. 어떤 거예요? 인구주택 총조사. 진짜 집마다 다 가면서 조사합니다. 이 집에 몇 명 사는지, 몇 살인지. 이거 다 조사해요. 근데 이거는 5년에 한 번씩 합니다. 그 이유는 돈, 시간. 이게 너무 많이 들어. 그래서 그래. 그리고 최근에 전수조사하는 것도 있었죠. 뭐였어요? 너네 모르는구나. 아니야. 출생신고, 그러니까 병원에서 태어났는데 얘가 학교를 갈 나이에 학교를 안 갔어. 원래 8살 되면 학교 가야 되거든. 근데 학교를 안 간 애들을 다 전수조사했어, 최근에. 그래서 너네 뉴스 기사 보면 알겠는데 막 애가 죽어서 막 어디다 막 묻고 혹은 막 해외로 그냥 몰래 막 보내고 막 이런 게 막 걸려갖고 막 살인죄로 구속되고 막 이랬어, 사람들.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은 뭐 기억나는지 모르겠는데 어느 편의점에 꼬마애가 들어왔는데 맨발에 겨울인데 막 여름 옷 입고 맨발로 막 편의점 같은 데 걔가 막 뛰어들어온 거야. 그래갖고 그 편의점 사장이 너 왜 그래? 그러니까 막 배고파요 이래갖고 막 먹을 거 주고 이러면서 경찰에 신고한 거거든. 그래서 걔를 딱 봤더니 걔가 뭐 9살인가? 학교도 안 다니고 집에서 방치된 거지. 그래갖고 이거 전수조사해야 된다. 그래서 실제로 뉴스에서도 전수조사 계획 해갖고 전수조사라는 단어를 써. 그래서 다 조사한 거야. 한 명 한 명 다 찾아가서. 그랬을 때 뭐 100명이 있으면 그 중에 한 30명은 답이 없고 아예 그 거주지가 불명확해서 확인을 못했고 확인된 사람 중에 뭐 몇 명은 막 죽고 뭐 이래갖고 이제 막 구속하고 막 난리가 났었습니다. 네, 그런 일이 있었어요. 전수조사입니다. 하나도 빠짐없이 다 조사하는 거. 근데 실제로 전수조사를 하면 너무 좋은데 이게 비용이나 시간이 만만치가 않거든. 그래서 우리가 다 뭐 하냐면 샘플링을 하죠. 표본조사합니다. 표본조사. 표본조사 많이 하는 게 뭐였어요? 여론조사지. 그래서 또 여러분들 알다시피 이번에 또 명태균 게이트 막 해갖고 얘기가 나오잖아. 그게 이거거든. 여론조사 조작해갖고 막 2포인트, 3포인트씩 올린 거거든. 근데 이게 또 왜 그러냐면 이 표본을 추출해서 우리가 전체를 한번 예상해 보는 건데 표본이 오염되면 전체를 예상을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이런 거야. 고등학교 학생들 평균 키를 조사하고 싶어. 근데 시간과 비용이 너무 많이 들고 중요한 건 학수부는 1학년 때 조사를 했고 저기 건주는 3학년 때 조사한단 말이야.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그러면 제대로 된 자료가 나올 수가 없잖아. 그래서 표본 조사를 한다고. 근데 표본 조사를 했는데 저기 서울에 있는 휘문고 같은 데 가서 농구부 애들 딱 평균 키를 딱 조사했더니 185였어. 그러면 아유 어떻게 평균이 한참 모자르네. 이렇게 되잖아. 그건 샘플이 오염된 거거든. 그래서 우리가 표본 조사를 많이 하고 이 표본 조사를 할 때 지금 우리가 학문적으로 배우는 상황이잖아. 이때 전제 조건은 골고루 야무지게 잘 뽑았겠지. 가 항상 전제 조건이야. 이게 어긋나면 어떤 통계 자료도 의미가 없어. 그래서 이거에 대한 이제 뭐 알고리즘이나 이런 거에 대한 것들을 막 이제 생각하는 게 이과에서 통계학을 하시는 분들, 이과 쪽에서. 그리고 통계 자료를 분석하고 해석하고 이거에 대한 어떤 브리핑 자료를 만드는 건 이제 문과 쪽에서 이제 하시는 분들이라고 보면 됩니다. 실제로 이 여론조사, 표본조사를 오염시켜서 이번에 우리나라가 좀 떠들썩했죠. 혹시 이거 알고 계신 분 있어요? 사건의 전말에 대해서? 나중에 한번 기회 되시면 여유 되시면 한번 찾아보세요. 네. 대한민국 재밌어요. 네. 그거에 대한 어떤 입장도 밝히진 않겠습니다. 난 중립을 항상 지킵니다만 진짜 잘못된 건 잘못된 거니까. 자, 그래서 다시 통계조사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전수조사와 표본조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표본조사를 했을 때는 항상 우리는 뭐 한다? 잘 뽑았겠지. 전체 집단의 성질과 특징이 드러날 수 있게 잘 뽑았을 거야 라는 걸 전제로 해서 이야기할 겁니다. 됐죠? 그래서 두 가지가 있고 자, 그 다음 요 밑에 요거 먼저 얘기해 드릴게. 이미 추출이라는 게 있어. 자, 표본을 뽑을 거 아니야. 이때 표본을 뽑을 때 전체 우리나라 국민이라고 하면 전체 국민이 다 있을 거야. 이거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모집단이라고 불러. 어미 모자를 써서 모집단이야. 거기서 표본을 이렇게 뽑을 거야. 샘플링을 하겠죠? 뽑아서 모아놓은 애들을 표본 집단이라고 불러. 이때 뽑을 때 어떻게 뽑을까? 이것도 되게 중요하거든.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복원 추출, 비복원 추출. 그러니까 이름 그대로야. 복원 추출이라는 건 뽑아서 본 다음에 다시 넣는 거야. 이게 복원 추출. 원상복귀 시키는 거야.
비보건 추출은 뽑아서 보고 빼놓는 거야. 비보건 추출. 됐죠? 그래서 보건 추출과 비보건 추출 두 가지가 있는데 실제로 보건이다 비보건이다 이런 말이 없잖아. 그냥 추출했어요. 이미 추출했습니다 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기본값으로 항상 보건 추출을 생각하시면 돼. 기본값은 보건 추출입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자 생각해봐. 우리나라 인구가 있는데 거기서 10명을 샘플링 할 거야. 처음에 내가 지수를 뽑았다? 그리고 얘를 저기 딴 데다 치워놓나 다시 원상복귀해 놓나 어차피 다른 사람 뽑을 때 확률이 그렇게 차이 많이 나지 않아. 됐어? 어쨌든 모집단이 많기 때문에 얘가 다시 원상복귀를 시키든 얘를 다시 빼놓든 그 다음에 뽑을 때 확률의 변화가 크지 않거든. 그래서 기본값은 그냥 보건 추출입니다. 됐어? 그래서 보건 추출로 써야 이게 독립시행으로 연결이 돼. 받아들임? 보건 추출로 해야 독립으로 연결돼. 독립시행으로 연결돼. 그래서 기본값은 보건 추출로 얘기합니다. 됐죠? 그럼 다시 위에 있는 얘기도 간단하게 했네. 전체 집단을 모집단. 샘플을 뽑아서 만든 집단을 표본 집단. 됐죠? 됐을까요? 여기까지? 자,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밑에 있는 이야기. 모평균. 모평균. 그건 뭐야? 모집단의 평균. 모분산. 모집단의 분산. 모표준편차. 모집단의 표준편차. 끝. 그럼 표본 평균은 표본의 평균. 표본 집단의 분산. 표본 분산. 표본 집단의 표준편차. 표준편차. 아씨 말 꼬인다 슬슬. 됐죠? 이렇게 얘기한다고. 됐어? 자 그럼 이제 봐봐. 예를 한번 들어볼게. 예를 한번 들어볼게. 자, 아이고. 예를 들어봅니다. 나한테 카드가 있어. 카드가 몇 장이냐면 1도 있고 2도 있고 3도 있고 4도 있어. 내가 이 4장의 전체 카드 중에 2개를 보건 추출해서 볼 거야. 됐음? 그럼 이때 봐봐. 내가 뽑게 되는 2장의 카드. 내가 이 2장을 보건 추출할 거야. 그럼 예를 들면 이런 경우 있겠지. 첫 번째 1하고 2가 나왔어. 이런 경우 있겠지. 됐음? 아니면 두 번째 2하고 2가 나왔어. 이런 경우도 있겠죠. 아니면 뭐 세 번째 4하고 3이 나왔어. 이런 경우도 있겠지. 뚜두두두두. 맞아? 보건 추출이니까 처음에 뽑은 거 확인하고 다시 넣고 또 다시 뽑아서 확인했으니까 처음에 1 나오고 두 번째 2 나와. 처음에 2 나오고 두 번째 2 나와. 막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맞아? 그럼 그랬을 때 모집단이 뭡니까? 라고 하면 얘가 모집단이야. 전체 집단. 그럼 이거 평균 구해줘. 분산 구해줘. 표준편차 구해줘. 이게 뭐야? 모평균, 모분산, 모표준편차라고. 그럼 봐봐. 내가 2개를 샘플링 했잖아. 그럼 2개를 뽑았으면 이렇게 2개. 1하고 2를 뽑았다 치자. 그럼 이거의 평균 뭐야? 둘이 더해서 2 나눌까? 됐음? 그럼 이렇게 뽑았으면 이거 2개 더해서 2 나눌까? 그럼 이렇게 2개 뽑았으면 이거 2개 더해서 2 나눌까? 그럼 내가 표본을 어떻게 뽑았냐에 따라서 계속 이 표본의 평균들은 어떻게 될까? 바뀔 거야. 됐음? 당연히 이 표본의 표준편차도 바뀔 거야. 맞아? 그러니까 표본의 평균도 사실은 계속 바뀔 거야. 무슨 뜻? 변수가 될 수 있다고. 받아들임? 표본의 분산도 계속 바뀌겠네요? 맞아. 변수가 될 거야. 표준편차 바뀌겠네요? 맞아. 그래서 계속 변수가 될 거야. 근데 여기서 우리는 뭘 볼 거냐면 표본의 평균을 가지고서 이야기를 대부분 다 이끌어 나갈 거야. 그럼 여기서 표본의 평균 어떻게 구합니까? 분산 어떻게 구합니까? 라고 하면 나와 있네요. 뿅. 근데 여기서 특이한 게 하나 있지. 이 표현. 편차 제곱의 평균인데 n으로 나누는 게 아니라 n-1로 나눠. 왜 그랬을까? 전체 n개 뽑았으니까 평균 구하려면 n으로 나눠야 될 거 아니야. 평균도 n으로 나눴잖아. n개 뽑아서 n으로 나눴음. 맞잖아. 근데 얘는 왜 n-1로 나눠요? 라고 하면 유튜브에 보시면 왜 표본의 분산은 n-1로 나누는 것이 맞는가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어. 근데 이거를 우리 고등 과정에서 이렇게 얘기해. n-1로 나눠야 오차가 적어집니다. 그렇게 되는 거임. 이라고 얘기함. 그 구구절절한 설명을 하지 않음. 그거만 해도 1시간 걸려. 그러니까 안 함. 그래서 결론 n-1로 나눠.
그럼 이거 외워야 되겠네요. 외워서 나오는 문제를 내가 마지막으로 본 게 한 7년 전 수능 특강 스텝 3에서 하나 봤음. 그 뒤로 본 적이 없어요. 나도 마찬가지. 그래서 나도 철저하게 말씀드림. 그렇대. 이게 끝이야. 그래서 여러분들 교재 밑에 보시면 참고 나와 있죠. 네. 표본 분산을 정의할 때 왜 n-1로 나누나요? 표본의 분산과 모분산의 차이를 줄이기 위해서요. 라고 말하고 끝납니다. 네, 그냥 그런 거래. 해서 이 정도만 기억해 주시면 돼. 그래서 우리는 사실 이 분산, 표본의 분산, 표본의 표준 편차를 거의 다루지 않습니다. 뭘 다룬다? 표본의 평균만 다룰 겁니다. 됐음? 참고로 우린 표본의 평균을 이렇게 불러요. X바. 뭐라고요? X바. X 위에 바 그려도 돼. X바. 무슨 뜻이야? 표본의 평균. 다시 표본의 평균이 X바입니다. 그럼 표본의 평균은 아까 했던 얘기처럼 다시 어떻게 표본을 뽑냐에 따라서 계속 바뀔 거야. 그럼 이 표본의 평균도 변수의 개념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납득이 될까요? 여기까지가 1절. 됐음? 여기까지가 1절. 자, 그러면 2절을 해볼 겁니다. 그 중에 마지막 용어가 하나 남아 있습니다. 자, 나한테 지금 1, 2, 3 3장의 카드가 있고요. 얘를 복원 추출할 겁니다. 몇 장을? 2장을. 됐죠? 이랬을 때 복원 추출한대요. 몇 장? 2장. 그럼 표본을 몇 개 뽑겠다? 2개 뽑겠다. 이때 우리가 얘를 뭐라고 하냐면 표본의 크기라고 불러요. 표본의 크기. 됐죠? 표본의 크기라고 부릅니다. 자, 일단 2장을 뽑을 겁니다. 뽑기 전에 나한테 있는 카드 전체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할 거야. 자, 내가 1, 2, 3이라는 카드를 한 장씩 갖고 있어. 내가 한 장 뽑았을 때 나오는 카드를 변수 X라고 할게. 이때 이 변수 X의 기대값은 몇일까요? 2겠죠? 3개 더해서 2 넣으면 되잖아. 됐음? 이때 이 변수 X의 분산은 어떻게 구할까요? 분산 어떻게 구하죠? 편차 제곱의 평균 구하시면 되겠죠. 그럼 얘 편차 몇입니까? 1. 제곱하면 1. 얘는 0. 제곱하면 0. 얘는 1. 제곱하면 1. 더해서 평균. 몇으로 나눌까? 3으로 나눌까? 몇입니까? 3분의 2. 그럼 표준 편차는 루트 씌우면 돼. 됐음? 이게 뭐야? 모집단의 평균과 분산. 그럼 내가 2장의 표본, 샘플을 뽑을 겁니다. 그럼 이때 X바, X바라고 하면 되겠지. 자, 첫 번째 표본입니다. 1하고 1이 나왔음. 이런 경우 있겠지. 두 번째 표본입니다. 1하고 2가 나왔음. 이런 경우도 있겠지. 세 번째 표본입니다. 1하고 3이 나왔어. 이럴 수도 있지. 아니면 네 번째 2하고 1이 나옴. 다섯 번째 2하고 2가 나옴. 그 다음 2하고 3이 나옴. 아니야 3하고 1이 나왔어. 아니야 3하고 2가 나왔어. 오 아닙니다 3하고 3도 나왔어요 라고 할 수 있는 거 아닐까? 맞아? 그럼 전체 몇 가지의 경우의 수가 나왔어 지금? 9가지가 나왔잖아. 그럼 이때 만약 내가 1하고 1을 뽑았다고 합시다. 그럼 이때 표본의 평균은 몇이 되는 거? 1. 그럼 내가 1하고 2를 뽑았다고 칩시다. 이때 표본의 평균은 뭐가 되는 거? 2분의 3, 1.5. 맞아? 그럼 내가 1하고 3 뽑으면 표본의 평균은 몇이 되는 거야? 그럼 이때 내가 표본의 평균을 지금부터 X바라고 하고 X바에 올 수 있는 값들과 그때 확률들을 표현해 볼게요. 됐음? 표본의 평균 가장 작게 올 수 있는 값 누구? 1. 그 다음 1.5. 그 다음 2. 그 다음 2.5. 그 다음 3. 더 이상 올 수 있는 경우 있어요? 없지. 자, 그럼 표본의 평균이 1 나올 때 언젠데? 저거 하나밖에 없죠. 확률 몇입니까? 9분의 1. 됐음? 그럼 표본의 평균이 1.5 나올 때는 얘네 2개 있네. 몇입니까? 9분의 2. 그럼 표본의 평균이 2 나올 때는 여기 1, 3 뽑을 때, 2 뽑을 때, 3, 1 뽑을 때 있지. 몇 개입니까? 3개. 9분의 3. 그럼 2.5 나올 때는 9분의 2. 3 나올 때는 9분의 1. 맞아? 그럼 우리 이때 이 변수 X바의 기대값. 다시 말하면 표본 평균의 평균값을 구할 수 있잖아. 어떻게 하면 돼?
곱하고 싹 다 더하면 되는 거 아님? 그럼 곱하고 곱해서 더합니다. 9분의 1 더하기 3 더하기 6 더하기 5 더하기 3 되겠죠? 몇입니까? 몇입니까? 분자 몇 나와? 그럼 9분의 18 이네요. 됐음? 자, 여기까지 얘기해드리고 고등과정에서 말해드립니다. x바의 평균은 모평균이랑 똑같아. 이게 고등과정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이야. 됐음? 두 번째. 그럼 우리 이 x바의 분산을 구해보겠습니다. 표본 평균의 분산. 왜? 표본 평균이 변수니까. 그 분산 어떻게 구해요?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 빼면 되겠죠. 평자시면 되겠죠. 제곱의 평균에서 제곱의 그럼 여기 x바의 제곱값을 써봐야지. 1. 참고로 얘는 2분의 3이니까 4분의 9. 얘는 4. 얘는 2분의 5였죠. 그럼 4분의 25. 여기는 9가 되겠지. 제곱의 평균에서 9분의 1 더하 제곱의 평균에서 잠깐만. 9분의 곱하면 1 더하기 2분의 9 더하기 4, 32 더하기 2분의 15 더하기 9가 되겠죠? 이렇게. 됐죠? 3 곱했고 2 곱했고 4 곱했죠? 여기에서 제곱의 평균 4를 뺀다. 됐음? 괜찮아요 여기까지? 그럼 정리 좀 합시다. 아유 돌겠네 이거. 자 분자 좀 볼게요. 자 분자는 2분의 여기는 2 더하기 9 더하기 24 더하기 15 더하기 18 왜 25 됐죠? 그러면 분자는 2분의 아이씨 귀찮아 죽겠네 씨 49 58 이게 뭐야 18이야? 그럼 하면 20 그럼 78 약분하면 39 다시 말하면 9분의 39 빼기 9분의 94 36 몇이야? 9분의 3 됐죠? 9분의 3 됐죠? 선생님 3분의 1이요? 아니야 침착해 9분의 3인 거야 9분의 3인 거야 9분의 3? 그래 3분의 1인 거야 미안해 3분의 1인 거야 됐음? 그럼 얘는 뭔데? 모분산 있지? 표본의 크기가 2장이니까 2라고 해. 여기다가 표본의 크기를 나눠. 그게 x바의 분산이야. 표준편차는 루트 씌워. 그러면 돼. 이게 끝입니다. 그래서 고등과정에서 여러분들 우측에 있는 121페이지 표본의 평균, 표본 평균의 평균, 표본 평균의 분산, 표본 평균의 표준편차는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노란색 박스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증명과정. 그래서 실제로 딱 요 샘플 한번 보여드려. 그 다음 이제 물어본다? 그쵸? 물어볼 거잖아. 선생님 도대체 이거 표본의 크기를 왜 나눠요? 왜 모평균이랑 똑같이 나와요? 할 거 아니야. 그렇게 돼. 그렇게 되는 걸로 알려져 있어. 인 거야. 됐죠? 그래서 121페이지 얘기를 해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거를 얘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이거밖에. 고등학교에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집과 어떤 교과서를 보셔도 다 똑같습니다. 지금 나는 1, 2, 3 세 장의 카드를 갖고 얘기했죠. 여기 교재에서는 2, 4, 6이라는 숫자가 적혀있는 공으로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122페이지에 보시면 122페이지 여기에 보시면 나랑 비슷하지만 다른 샘플을 갖고 얘기했어요. 공에 2, 4, 6 숫자가 적혀있는 3개의 공이 있음. 네가 이거를 몇 개를 뽑을 거야. 그래서 얘기를 해봐. 해서 결론. 이거야. x바의 평균은 모평균과 같고 x바의 분산은 모분산을 표본의 크기로 나눈 거가 같음. 실제로 내가 계산해보니까 그렇게 됐어. 근데 이뿐만이 아니라 모든 과정이 다 똑같아.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하자. 됐습니까? 끝이에요. 이렇게 계산합니다. 그래서 납득해 주셔야 됩니다. 여기까지 얘기해 드리면 끝. 자, 넘어갑니다. 참고로 모집단이 정규분포를 따르면
X바도 정규분포를 따릅니다. 그럼 이제 끝난 거야. 자, 잠깐만.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 뭐냐면 X바가 뭐였지? 지금 내가 말한 X바가 뭐였죠? 표본 평균입니다. 그럼 X바의 기대값, X바의 평균이라고 하면 뭘 얘기하는 거야? 표본 평균의 평균인 거야. 왜? 표본을 어떻게 뽑냐에 따라서 이 평균이 계속 바뀌는 변수기 때문에 그 변수의 평균을 또 구한 거야. 됐음? 그리고 그 표본 평균의 분산을 구한 거야.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를 구한 거야. 표본의 분산, 표본의 표준 편차가 아니야. 표본 평균의 평균과 표본 평균의 분산과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입니다. 됐죠? 이거 괜찮겠어요? 외우세요. 자, 외우는 시간 드립니다. 121페이지. 일단 용어부터. 전수조사가 적합한 건 몇 번? 전수조사가 적합한 거 몇 번? 한강에 수질조사, 전수조사하는데 그럼 한강에 물 다 빼갖고 조사할 거야? 말 같은 소리 해야지. 두 번째, 자동차 충돌 안정성 조사하는데 그럼 다 때려 박을 거야? 야, 만들자마자 다 때려 박으면 못 파냐? 됐음? 비슷한 거 있죠? 전구의 밝기, 전구의 뭐 수명. 그럼 다 조사하면 못 팔아. 표본을 조사해야지 당연히. 디귿, 전국에 등록된 자동차 대수. 이거 다 해야 돼? 다 해야 돼? 다 해야 돼요. 우리나라의 도로교통법상 우리나라에 등록된 모든 자동차는 항상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다 체크가 돼 있어. 너 실제로 보험 그 갱신일 날 좀 늦으면 벌금 물어요. 갱신을 늦게 한 날에 따라서. 실제로 내가 물어본 적이 있거든. 왜냐면 내가 보험 갱신일이 항상 특강 시작하고 얼마 안 돼서야. 그러니까 이게 특강하고 막 정신 없으니까 하다 깜빡해갖고 한 이틀인가 못했는데 과태료 내라고 날라오더라고. 냈어요. 그래서 네. 잘못했으니까 내야지. 네. 3번입니다. 디귿. 리을, 투표 후 유권자에 대한 출구조사. 아니, 출구조사를 전수조사로 다 할 거면 못하러 개표해. 개표 못하러 함? 그냥 거기서 하지. 그냥 찍자마자 몇 번 찍었어요 하고 그냥 체크하지. 못하러 함? 그래서 디귿이 맞습니다. 자, 2번입니다. 서로 다른 숫자가 하나씩 적혀있는 6개의 공이 들어있는 주머니에서 3개의 공을 다음과 같이 이미 추출하는 경우의 수를 한번 말해주세요. 자, 일단 첫 번째입니다. 한 개씩 복원 추출하는 경우입니다. 자, 내가 지금 3개의 공을 뽑는데 한 개씩 복원 추출해. 그럼 복원이라는 얘기는 뭐야? 하나 꺼내서 보고 다시 원상복귀 시킨 거야. 그럼 처음에 올 수 있는 공은 몇 개 중에 하나? 두 번째는, 세 번째는 6의 세제곱. 됐죠? 됐죠? 그럼 두 번째, 한 개씩 비복원 추출이야. 그럼 보고서 확인한 다음 버리는 거야. 그럼 처음에 오는 건 몇 개 중에? 그 다음은 5개, 그 다음 4개. 6P3이 되겠죠? 6 곱하기 5 곱하기 4. 계산하시면 됩니다. 그럼 마지막 세 번째, 동시 추출이죠. 몇입니까? 6C3. 동시니까 순서 상관이 없잖아. 됐죠? 이런 차이가 있음이라는 걸 보여드립니다. 괜찮아요? 3번입니다. 자, 모집단에서 크기가 2인 표본을 이미 추출할 겁니다. 선생님, 이미 추출한대요. 특별한 말 없으면 복원 추출이야. 됐음? 이때 표본 평균 X바에 대해서 이야기해줘. 내가 지금 2개, 크기가 2인 표본을 뽑을 겁니다. 2개를 뽑을 겁니다. 표본의 크기라는 건 개수를 얘기하시면 돼. 표본의 크기가 2인, 크기가 2인 표본을 뽑아볼 거예요. 2개 뽑아볼 거임. 이때 표본의 평균 X바에 대해서 얘기해 주세요 라고 했네. 그럼 첫 번째, X바에 올 수 있는 가장 작은 값 누구? 0. 2개 뽑아서 평균 냈는데 가장 작은 거 0, 0 뽑았을 때. 아니면 1, 2, 3, 4. 됐죠? 나 지금 못 써야 돼. 네가 뽑은 그 2개를 더해서 2로 나눈 값 평균 말하는 거야. 네가 뽑은 그 2개의 평균을 얘기해 주는 거야. 됐음? 두 번째,
얘를 확률 분포표로 나타내 볼래요? 라고 했으니까 표로 나타내 보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X바가 나올 확률을 얘기해 보면 되겠지. 그럼 0 나올 확률은 몇입니까? 라고 하면 자, 전체 경우수 몇 가지? 전체 경우수 몇 가지? 9가지. 왜? 내가 2번 뽑잖아. 처음에 뽑는 거 몇 개 중에 하나? 3개 중에 하나. 두 번째 3개 중에 하나. 전체 경우에서 9개 중에 빵빵 나올 때 한 가지. 됐음? 전체 경우에서 9가지 분의 평균에 1 나올 때 언제? 0, 2 나올 때, 2, 0 나올 때. 몇 가지? 2가지. 그럼 평균이 2 나올 때는 0, 4, 4, 0, 2, 2. 몇 개? 3개. 그 다음 9분의 2, 9분의 1. 됐죠? 아까 카드랑 굉장히 유사하게 같은 방법으로 나올 겁니다. 됐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음. 자, 표로 만들었음. 그럼 우리는 뭐야? 이 X바의 평균, 분산, 표준 편차를 구할 수 있습니다. 바로 얘기할게. X바의 평균이 몇입니까? 라고 하면 모집단 보이죠? 모평균 구하세요. 몇입니까? 3개 다 더해서 3으로 나눈 값. 2. 그럼 이 X바의 분산은요? 모집단 보시면서 모분산 말할 수 있습니다. 얘 평균이 2였으니까 앞에 있는 거 편차 마이너스 2. 얘는 0. 얘는 플러스 2잖아. 편차 제곱의 평균 하시면 되겠죠. 4 더하기 4를 3으로 나눈 값. 됐음? 몇이야 그럼? 3분의 8. 여기에 뭐 하면 돼? 표본의 크기를 한번 나눠주시면 돼. 3분의 4가 될 겁니다. 해서 실제로 여러분들 이 3분의 4가 나오는지 확인해 주셔야 돼. 어떻게? 제표평제.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을 한번 빼보세요. 같은 값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앞으로 이렇게 계산할 거야. 라는 얘기. 그 다음 표준 편차는요. 루트 씌우면 되니까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됐죠? 끝났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야. 자, 4번으로 갑니다. 모평균이 30이고 모표준 편차가 10인 모집단에서 다음과 같이 크기가 n인 표본을 이미 추출할 겁니다. 자, 크기가 몇이에요? n입니다. 됐죠? 이때 X바의 평균 분산 표준 편차를 말해주세요. 인 거죠. 자, 평균과 분산만 말하면 표준 편차 루트 씌우면 되니까 넘어갑니다. 자, 그럼 첫 번째 1번 X바의 평균 몇입니까? 모평균 30과 같습니다. 표본의 크기가 4일 때. 두 번째 X바의 분산은 몇입니까? 모 분산을 표본의 크기로 나눈 값 2분의 5가 되겠습니다. 루트 씌우면 표준 편차. 끝. 자, 2번입니다. 표본의 크기가 25일 때 그때 X바의 기대값 몇입니까? 모평균과 같습니다. 두 번째, 그럼 이때 X바의 분산은 몇입니까? 모 분산의 야 미안해. 표준 편차가 10이었구나. 아이고. 25죠. 모 분산의 표본의 크기 25를 나눈 값 말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마지막 세 번째죠. 표본의 크기가 100이면 어떻게 해요? X바의 기대값은 모 평균과 동일합니다. X바의 분산은 모 분산의 표본의 크기를 나눈 값 1이 되겠습니다. 루트 씌우면 표준 편차. 끝. 됐음? 이렇게 됩니다. 인 거야.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러분들이 받아들이고 납득하는 과정이 되게 중요해요. 왜 그렇게 돼요? 그렇게 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게 합시다. 인 거야. 왜요? 뭐가? 뭘? 뭐가? 근데 웬만한 애들 안 배울 거예요. 네. 통계 물리학을 가는 변태들이 아니라면, 네. 그거 진짜 그쪽 완전 변태던데. 그거 아니면은 네, 거의 안 배울 겁니다. 자, 5번 보겠습니다. 자, 정규 분포를 따르는 모집단에서 정규 분포를 따르는 어떤 모집단이 있습니다. 거기서 크기가 9인 표본을 임의로 추출할 겁니다. 그럼 일단 첫 번째, 이 모집단의 변수를 x라고 하겠습니다. 이 x는 정규 분포를 따른다고 했음. 7,6의 제곱. 그럼 우린 이 변수 x의 기대값, 모평균을 말할 수 있죠. 7. x의 분산, 모분산 말할 수 있습니다. 36이겠죠. 표준 편차 6이고요. 됐죠? 그리고 나서 우리는 구합니다. 표본의 크기가 9.
그럼 이때 x바의 기대값은 모평균과 같습니다. x바의 분산은요. 모 분산 36을 표본의 크기 9로 나눈 값 몇이에요? 4가 됩니다. 당연히 x바의 표준 편차는 루트를 씌워서 2가 되겠죠. 끝났습니다. 그러면 x바가 따르는 정규 분포를 기호로 나타내 주세요. x바는요. 정규 분포를 따릅니다. 평균 7, 표준 편차가 2. 그럼 여기서 또 질문. 아니 x가 모집 단위 정규 분포 따른다고 표본 x바도 정규 분포를 따른다고 봐도 됩니까? 네, 됩니다. 끝. 넘어가요. 그럼 여기서 정리 좀 해볼게. 자, 모집 단위입니다. 변수 x는 정규 분포를 따르나 봐요. 12,3제곱. 근데 우리는 크기가 몇인? 3인 표본을 임의로 추출할 겁니다. 그럼 이때 x바의 기대값은요. 모평균 12와 같음. x바의 분산은요. 모분산 9를 표본의 크기 3으로 나눈 값과 같음. 그럼 x바의 표준 편차는요. 루트 씌워서 루트 3이라고 할 수 있음. 끝. 됐죠? 여기까지. 그리고 나서 너한테 물어봤음. 야, 그러면 얘는 몇이니? x바 제곱의 평균. 됐죠? 제곱의 평균. 얘는요. 분산 구할 때 쓰죠.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을 뺀 값. 제평평제. 됐습니까? 그러면 평균이 10이니까 몇 뺀 거냐? 144를 뺀 거잖아요.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몇입니까? 147. 답입니다. 그래서 마무리해 주시면 되는 문제. 자, 우측으로 갑니다. 필수 예제 두 번째 문제입니다. 자, 보시면 한 개의 주사위를 5번 던져서 나온 수의 평균을 x바라고 할 겁니다. 이때 이 x바의 기대값, x바의 분산을 한번 구해서 더해주세요. 자, 노가다 해봅니다. 노가다 합니다. 주사위를 몇 번 던져요? 5번 던집니다. 그러면 나올 수 있는 전체 경우의 수는 몇 가지일까? 6의 5제곱 되겠죠? 맞아? 5번 던지니까 처음, 2번, 3번, 4번, 5번. 됐죠? 5번 던집니다. 그럼 이제 문제는 뭐냐면 5번을 던졌어. 나오는 눈의 평균이잖아. 그럼 가장 작은 평균은 뭐가 될까? 1, 1, 1, 1, 1 나왔을 때. 가장 큰 평균은 6, 6, 6, 6, 6 나왔을 때겠지. 근데 중요한 건 이 사이에 1, 4개랑 2 하나 있을 때. 어우씨, 이거 평균 구하기 좀 빡센데. 그럼 노가다 안 되겠다. 에이, 못하겠다, 야. 끝. 그럼 못하면 어떻게 할 거야? 한 개의 주사위를 던지잖아. 맞아? 5번 던져서 나온 수의 평균이잖아. 그럼 모집단을 볼게. 주사위를 던질 거잖아. 주사위 눈은 누가 있어? 1, 2, 3, 4, 5, 6이 있지. 맞아? 내가 주사위를 한번 땅 던졌을 때 나오는 눈, 변수 x에 올 수 있는 값은 1, 2, 3, 4, 5, 6이 올 수 있을 거야. 맞아? 그럼 아까랑 똑같지? 나한테 카드가 있어. 1, 2, 3, 4, 5, 6이라는 카드가 있음. 내가 여기 있는 카드를 복원 추출해서 몇 번 뽑겠다? 5번 뽑겠다. 표본의 크기를 몇으로? 5로 해서 여러분들이 샘플링을 하겠다. 됐음? 그럼 이때 x 기대값 몇입니까? 라고 하면 모평균 1부터 6까지 다 더해서 6으로 나눈 값이겠죠. 몇이에요? 네, 2분의 7. 응? 1, 2, 3. 그쵸? 됐죠? 그럼 이때 x의 분산은 몇입니까? 선생님,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을 빼면 되잖아요. 좋죠. 아니면 편차 제곱의 평균을 구해야 되잖아요. 좋죠. 어떻게 할래요? 하나만 해요. 어차피 같은 거 넣었는데 뭘 2번 해요? 아유, 귀찮아. 편차 구할래. 얘는 편차 몇이야? 마이너스 2분의 5. 얘는 편차 몇이야? 마이너스 2분의 3. 얘는 편차 몇이에요? 마이너스 2분의 1. 얘는 편차 몇이니? 2분의 1. 얘는 2분의 3. 얘는 2분의 5. 됐죠?
편차들 제곱해서 평균 내야지. 제곱하면 4분의 25, 9, 1 이것들이 한 번 더 2개 있음. 됐죠? 이거 다 더한 걸 몇으로? 6으로 나누면 되잖아. 편차 제곱의 평균. 그러면 약분 여기는 35가 되니까 몇이에요? 12분의 35 x의 분산. 됐죠? 그러면 x의 표준 편차 말하는 거 어렵지 않겠네. 근데 문제는 크기가 5인 표본을 추출한다고요? 그때 x바 표본 평균의 평균은 모평균과 같습니다. 표본 평균의 분산은 모 분산을 표본의 크기 6으로 5로 나눈 값으로 같습니다. 그래서 7호 35 12분의 7. 결론 2분의 7 플러스 12분의 7 정리하시면 되겠네요. 끝났습니다. 됐어요? 그래서 마무리해주는 문제. 실제로 계산 못해 이거.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걸로 알려져 있으니까 이렇게 해 라는 겁니다. 됐을까요? 자, 그러면 뒤로 넘어갔어. 필수 예제 3번부터 또 보겠습니다. 자, 뒤로 좀 넘어가 보세요. 우리 여학생들 제자리 멀리뛰기 기록을 봤더니 평균이 120이고 표준 편차가 10인 정규분포를 따르더라고. 그러면 변수 x를 멀리뛰기 기록을 변수 x라고 놓자. 그럼 변수 x의 평균이 120. 표준 편차? 그럼 분산은요? 10의 제곱. 그래서 변수 x가 정규분포를 따른다고 하니까 이렇게 쓰면 되겠군. 자, 표현 잘 해주셔야 됩니다. 표현을 잘 해주셔야 돼요. 이게 되게 중요해. 표현하는 게 되게 중요해. 왜? 그렇게 되는 걸로 알려져 있으니까. 표현을 잘 해주셔야만 헷갈리지 않아요. 자, 그리고 나서 이렇게 얘기하죠. 25명의 표본을 뽑을 거야. 임의로 추출할 겁니다. 표본의 크기가 몇인? 25인 표본을 추출했습니다. 그랬을 때 이 기록의 평균이, 표본의 평균이 x바가 124 이하 115 이상이 될 확률이나 한번 구해라 이 새끼야 라는 거죠. 그럼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 x바의 기대값이 몇인지 알아야 될 거 아님. 몇입니까? 모평균과 똑같음. 끝. 그럼 x바의 분산이 모임. 모분산에다가 표본의 크기 25를 나눠주세요. 그럼 x바의 표준 편차는 루트 씌워서 2가 되겠습니다. 인 거야. 끝. 그럼 문제는 115 이상 124 이하가 될 확률을 구하라고 했는데 이거 어떻게 구해? 맞아요. 그래서 x바 정규분포 따르겠지. 평균이 120이고 표준 편차가 2인. 그럼 얘는 평균을 기점으로 좌우가 대칭인 종 모양 그래프가 그려지지 않을까? 그럼 이때 네가 구하는 건 115부터 124까지. 요 확률 구하라는 거구나. 어차피 우린 못 구해. 표준화 못하면. 그래서 표준화합니다. 표준화하시면 여기 있던 115는 평균을 빼고 표준 편차를 나누죠. 그럼 뭐로 바뀌어요? 115는 평균 빼면 마이너스 5. 표준 편차 2 나누면 마이너스 2분의 5, 마이너스 2.5가 되겠죠. 그럼 124는 평균을 뺍니다. 4. 표준 편차 나누면 2가 되겠네요. 요 확률 구하는 거구나. 그럼 0에서 2까지의 확률, 0에서 2.5까지의 확률 요 두 개를 더한 값 말하면 되겠네. 몇입니까? 0.971 되겠네요. 끝.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건 자, 요거 표현하는 거 했죠? 평균 분산 표준 편차 문제도 줬으니까 하시면 됩니다. 내가 구하려는 확률은 다음과 같습니다. x바가 115, 124 사이에 있을 확률. 그러면 우린 x바의 평균 분산 표준 편차를 구해야 돼. 그 구해야 되는 걸 오늘 얘기한 거야. 뭐 하면 돼? 모평균이랑 똑같아. 분산은요, 모분산에다 표본의 크기를 나누면 돼.
그럼 알았으니까 이거 표준화해서 얘기해야지. 됐죠? 사실상 얘 빼고 나머지는 다 했던 것들. 그래서 이렇게 x바를 보면서 얘기하는 걸 배웠습니다. 자, 넘어갑니다. 필수예제 4번. 자, 갑니다. 뒤에 추정도 그냥 해버릴까? 자, 어느 카페에서 판매하는 과일 주스 한 컵의 용량은 평균이 200에 표준 편차가 10인 정규 분포를 따른대요. 그러면 용량 얘를 변수 x라고 놔야지. 그럼 변수 x는 정규 분포를 따른다고 합니다. 평균이 200, 표준 편차는 10. 근데 이 과일 주스 중에 n컵에 임의로 추출한 n컵 크기가 n인 표본을 추출하였군. 그래서 그 표본의 평균이 194 이상이 될 확률을 관찰했더니 0.8849가 됐대요. 그럼 그 말의 의미는 확률입니다. 표본의 평균이 194 이상이 될 확률. 그게 몇이었다? 0.8849였다. 됐음? 이걸로는 우리 말을 못해. 그럼 뭐 해야 돼? 표준화해야죠. 그럼 평균 알고 분산 알고 표준 편차 알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이때 우리 이 x바의 평균을 말해 봅시다. 몇입니까? 모평균 똑같습니다. x바의 분산을 말해 봅시다. 모분산을 표본의 크기로 나눈 값입니다. 그래서 x바의 표준 편차는 루트 n분의 10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렇게 얘기하겠네. 평균 200을 기점으로 좌우가 대칭인 종 모양에서 나는 194 이상이 될 확률을 계산해 봤더니 0.8845가 되었대. 그럼 이때 200 이상 여기 확률은 어차피 0.5일 거 아니야. 맞아? 그러면 여기 확률이 도대체 몇이었다는 말이었을까요? 라고 하면 여기 확률은요 0.3849. 아우 3849 여기 있네요. 그러면 결론 194를 표준화했을 때 194에서 평균 200을 빼주고 표준 편차인 루트 n분의 10을 나눴을 때 이 값은 마이너스 1.2가 왔겠네. 아우 코 간지러. 그럼 결론 넘어가서 정리합니다. 마이너스 6은 마이너스 1.2에다가 루트 n분의 10을 곱한 값 됐죠? 넘겨서 정리하면 루트 n은 6분의 12가 되겠네요. 몇입니까? 2. n은 몇이었다? 4. 그래서 4개의 샘플을 추출했구나 라고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까지인 거야. 됐죠?